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요? GPT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AI 툴로 평가받는 GPT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본래 국가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치안을 장악하고 민간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검열되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기능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계엄령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토대인데 계엄령을 통해서 오히려 이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은 그 직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순간 그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명령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공포에 떨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사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사법부 독립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번 계엄령은 법원의 역할을 무시하고 군대가 사법 권한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짓밟는 행위는 단순히 사법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모든 권리는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쿠데타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신뢰는 즉각적으로 추락합니다. 외국 자본은 급속히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껴 투자를 철회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붕괴하고 무역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계엄령은 군대와 권력층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방어선은 항상 국민입니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그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